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내가 궁금한 거를 까꿍님께서 댓글로 질문하셨네요. 먼저 삼성전자부터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언더슈팅이 나왔다가 일봉입니다. 요 중간 라인을 뚫고 거의 꼭대기 근처까지 갔다가 밀렸지요. 그래서 장중에 언더슈팅이 다시 나왔습니다. 언더슈팅이 다시 나오면서 요 60일선을 지지받고 반등을 했죠. 나는 그래서 삼성전자는 조금 다음 주는 반등을 좀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5일선, 11선, 21선 밑으로 내려갔다는 거는 좀 불안하지만 그래도 좀 더 떨어지더라도 반등을 좀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갑자기 많이 떨어졌으니까 일단 21선까지는 한번 가지 않을까. 그 뒤에 문제는 그 뒤에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21선 정도 갔다가 재차 밑으로 밀리는지 위로 갈는지는 그때 보는 걸로 하죠. 다음에 업종 차트 강하게 밀어 올려가지고 거의 5일선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게 5일선과 여기 11선과 21선이 밑에 있는데 요 11선 요 5일선과 11선 사이에 지금 와 있는데 이 코스피는 그렇습니다. 코스피가 제일 강합니다.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 5일선 밑에 있지요. 선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5일선 밑에 있습니다. 자, 5일선 밑에 있지요. 그래서 간밤에 해외 그러니까 금요일 날 밤 우리로 따지면 뭐 토요일 아침 어제죠. 토요일 아침 몇시 끝났냐 보니까 다우가 뭐 좀 올랐다 끝이 났으니 주봉입니다. 일봉으로 바꿀게요. 좀 올랐다가 뭐 조정을 받았는데 거의 뭐 보합 수준이죠. 나스닥은 약간 빠졌고 약간 빠졌는데 21선 밑으로 내려왔고 뭐 데드 크로스 비슷하게 보이는데 자세히 안 봐서 자세히는 잘 안 보이네요. 그리고 S&P 500, S&P 500도 5일선에 간당간당하게 붙어 있습니다. 월요일날 아래로 갈지 위로 갈지는 뭐 지켜봐야 되는 뭐 그런 부분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5일선, 21선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다시 회복해서 21선 위로 올라가느냐, 여기 20일이 10일이네요. 11선 위로 올라가느냐, 올라가지 못하느냐, 요게 이제 조금 관건인데 여기 21선이 돼 있으면 좋은데 왜 11선으로 돼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뭐 다음에 내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주는 또는 세계 시장에 기준 비슷한 뭐 항생지수라든지 대만 가까이라든지 뭐 상해종합이라든지 뭐 니케이 동경지수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상당히 애매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 가지고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 느낌은 어떠냐 뭐 느낌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 바바라죠. 바바라짓 하다가 10번 잘 맞추고 한두 번 잘 못 맞추면은 깡통 나는 게 파생시장이니까 마바라짓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 어제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금요일 시장에서 사모펀드가 보면은 이 시가의 마이너스로 시작했습니다. 팔면서 시작했다는 얘기죠. 우리 주가도 마이너스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10분 보면은 주가가 마이너스로 떨어졌지요. 쭉 하다가 여기 10시 전후 해가지고 113억, 112억 이래 가장 많은 매도를 나타냈습니다. 코스피 상으로. 거기가 언젠가 하면 요쯤입니다. 요쯤에. 내렸다가 반등 들어왔다가 재차 내린다고 볼 때, 요때는 이제 사모펀드가 하방으로 온 겁니다. 그 다음에 요 10시 30분, 40분, 요때 이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와가지고 매도가 많이 줄었죠. 거기 어딘가 하면 요겁니다.
요거하고 요거거든요. 요 전고점을 뚫으면서 이제 상방으로 간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매도가 쭈르륵 줄면서 매수로 돌아섰고, 낮에 되면서 12시가 되면서 11시 40분이나 여부터 해가지고 12시 전에 플러스로 돌아섰죠. 그래가 다시 제로로 갔다가 마이너스 플러스로 왔다 갔다 합니다. 오후에. 그러다가 장이 끝날 때쯤 위쪽 방향에다 생각해가지고 위로 샀습니다. 그래 끝이 났거든요. 사모펀드를 보면은 뭐 월요일 장은 조금 오르지 않을까. 올라서 시작을 하거나 뭐 내리서 시작을 하면은 좀 밀어 올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일단 듭니다. 외국인이 조금 팔았지요. 2,900을 팔았고 연기금이 뭐 사다가 나중에 팔았네요. 연기금도 처음에 샀거든요. 계속 사다가 어느 순간부터 팔아버렸네요. 이게 이제 3시 넘어가지고 마이너스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내려올 때는 받아줬다가 올라가니까 다시 팔았는데 그걸 누가 받았냐? 뭐 개인이 거의 다 받았지요. 개인이. 뭐 금융투자도 좀 받았는데 개인이 다 받았습니다. 요게 요 자리가 내가 처음에 1차 요 내려올 때 앞에서 내려올 때 1차 매수 자리라 그랬죠. 그리고 이거는 깨질 거고 반등이 들어왔다가 밑으로 내려갈 거라고 했는데 반등 들어왔다가 일단 내려가고 있지요. 자, 그래서 내려갔습니다. 그 2차 지지를 받았지요. 요거를 깨고 좀 더 내릴 줄 알았는데 뭐 어쨌거나 요 근처에서 이틀 머물고 이제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강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죠. 올랐다가 통상적으로 단번에 이 전고점을 뚫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간혹 있긴 있어도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조정받고 재차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조정을 어디까지 받을 것이냐가 관건이었는데 좀 조정이 세게 들어왔지요. 장중에 세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ABC 조정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걸로 끝이 났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 가격으로 볼 때 자 ATM으로 볼게요. ATM으로 보게 되면은 콜 같은 경우 바닥을 찍고 지금 뭐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내가 여기 1파, 2파 여기서 여기 나와 있네요. 내가 앞전에 설명할 때 여기서 요 정도 떨어졌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했는데 그 정도 내려왔지요. ATM에서. 그래서 여기 바닥일 가능성이 조금 아닌 것보다는 많아 보인다. 100% 바닥이다 하고 확신은 못 하겠습니다. 아직 확신은 못 하겠는데 바닥일 가능성이 좀 많아 보인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올라갔다가 요 정도 다시 내려오더라도 지수에서는 뭐 이 선물이라든지 이 코스피라든지 이런 지수에서는 이만큼 빠지기 어렵거든요. 빠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지금 바닥을 찍었을 가능성이 많다. 코스피가 가장 정확하다 보면은 코스피가 뭐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뭐 어딘가를 지지받고 이제 올라왔지요. 그래서 뭐 둘 중에 하나를 굳이 골라라 이러면은 이 파생을 하는 사람 열어놓고 있어야 되는데 굳이 골라라 하면은 바닥을 찍었을 가능성이 안 찍었을 가능성보다는 높다 이래 봅니다. 이래 보는데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상방 쪽으로 슈팅이 나왔냐 아니냐 뭐 요 부분인데 지금 상방 쪽으로 상당히 세게 올랐습니다. 이 360 같은 경우는 0.0 360 같은 경우는 0.06까지 떨어졌죠. 앞에 저점이 0.07이었거든요. 내가 360 기준 잡아서 0.03 기준으로 떨어질 거라 그랬죠. 뭐 좀 많이 보면 0.05 정도까지 했는데 0.06이 나와서 이거 참 애매하네. 뭐 이런 생각을 지금 하는 중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바닥이냐 아니냐 참 애매한 상황인데, 여기서 만약에 내일 장중에 좀 누르면은 0.06 깨지고 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요 저점이 안 깨지더라도. 이거 올라간 거에 비해서 적게 올랐죠. 대신에 위클리 보면은, 위클리에서는 슈팅이 나오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많이 올랐습니다. 0.02에서 0.17 가서 8배 올랐지요. 347을 보더라도 0.07에서 0.047로 갔으니까 거의 뭐 8배, 9배 가까이 났습니다. 345짜리를 보면은 0.2에서 1.10이니까 이건 5배 정도 났지요. 5배. 그래서 가장 많이 난 거는 345짜리가 가장 많이 났고, 위클리입니다. 그 다음에 347짜리 가장 많이 났고, 그 다음에 350짜리가 많이 났는데, 이걸로 볼 때 한번 눌리면 들어올 수 있는데, 코스피에서 이 저점을 깰 가능성은 좀 적지 않을까. 뭐 쌍바닥을 칠 수도 있는데 적지 않을까. 21선 정도에서 지지를 받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뭐 개인적으로. 뭐 정확하게 뭐다 말씀 못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외국인이 왜 이래 많이 파냐? 어제부터 해가지고, 어제 금요일입니다. 어제부터 위로 올라갔을 때도, 그러니까 전일 종가 위로 올라갔는데도 개인이 안 팔고 사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이 방향을 위쪽으로 보고 있나 하는 이런 생각도 조금 들게 만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물론 최고 많이 샀을 때보다는 많이 팔았지만은 그래도 올랐는데 샀지요. 보통 개인이 패턴을 보면은 내려오면은 사고 올라가면 팔거든요. 근데 내려왔는데도 샀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이 지금 개인들을 갖다가 물 먹이려고 하는데 개인이 지금 일부 동조를 하고 있구나. 근데 모든 종목은 아니고 2차전지와 삼성전자를 가지고 장난을 칠 것 같아. 뭐 장난을 친다는 거는 어차피 이 돈 넣고 돈 먹기, 뭐 모든 세상의 시장은 똑같습니다. 쏟고 속이고 뭐 그렇게 가죠. 크게 보면은 흐름이 있는데 작게 보면 쏟고 속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밑으로 갈 것 같은데 지금 이런 형태를 보였다, 이래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위로 뚫으려고 하는데 여기서 한 번에 못 뚫고 조정 나왔다가 요거 뚫으려고 지금 하는 거다, 이래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쪽 파동을 쪼개 보면은 보통 1파, 2파, 3파 이래 나오는데 보통 3파에 이 고점이 뚫립니다. 그러면은 내일 이 고점을 내일이든 모레든 못 뚫을 가능성이 많고, 올랐다가 조정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위로 요걸 뚫고 올라가면은 이제 방향이 위쪽이다, 이렇게 이제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겠죠. 확신을 가질 때 따라 들어갔다가 꺾일 때 빠져나오는 게 답입니다. 이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악재는 뭐냐면은 개인들이 가진 종목이 안 오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박사님은 어떠냐? 박사님 많이 깨졌죠. 기법을 바꾸면서 많이 깨졌습니다. 뭐 14년 만에 자꾸 깨지네요. 올해는 거의 뭐 벌긴 벌었는데 이자 메꾸면은 번기 없는 정도 수준으로 벌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자율이 올라가 놓으니까 이자보다 더 벌려고, 이자 벌려고 주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 벌려고 노력을 하고 연구를 했는데 결과가 이번 달은 거의 폭망입니다. 폭망 수준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14년 만에, 그러니까 수익을, 주식한 지 14년은 아니고 수익을 내면서 쭉 내기 시작한 게 2010년경이었죠. 14년 만에 처음으로 손실을 보는 달이 생겼구나. 정확하게 이거는 뭐 어떤 목적이 있어 가지고 뭐 유상증자를 위해서 손절을 쳤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진짜 매매를 하면서 손실이 난 케이스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고수도 어렵다.
일부 테마주와 2차전지 말고는 위로 가는 게 없다. 근데 그 테마주 안에 삼성전자를 테마주로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반도체도 조금 올라가고 있죠. 좀 전에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듯이 그 삼성전자가 bollinger 하방으로 언더슈팅 나왔으니까 최소 중단 정도까지는 올라올 것이다. 그러면은 내일은 모레는 위쪽 방향일 가능성이 일단은 많은 것 같아. 또 모르죠. 위로 좀 떴다가 밑으로 눌릴지 아니면 밑으로 좀 눌렀다가 위로 올릴지 뭐 그 패턴은 잘 모르겠지만은 만기 패턴은 잘 못 맞추지만은 평소 패턴은 그래도 50% 정도는 맞춥니다. 만기 패턴은 뭐 확률이 맞추는 확률이 한 1, 20%밖에 안 되지만은 평소 패턴은 한 50%좀 맞추니까 뭐 그럴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뭐 이래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거나 나는 크게 볼 때 하락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상승을 할 거다. 이걸로 하락이 끝났냐 아니냐 생각을 하는데 어쩌면 끝났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반등이 들어오고 재차 하락이 들어오고 다시 반등이 들어오는데 이거보다 낮게 조정을 받지만은 앞에 ATM 말고 내가 말했던 360원 0.06이 깨졌 0.07이 깨지고 0.06까지 왔죠. 그래서 여기서 올랐다가 조정받을 때 또 그 0.067이 깨지고 내려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옆으로 행보를 좀 하면은 왜냐하면은 옵션에는 시간 가치라는 게 있으니까 세트 값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다. 그러면 그 정도 떨어졌을 때 진짜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닥일 가능성도 100% 배제는 못합니다. 한 30% 정도는 바닥일 가능성이 있다. 말이 좀 이상한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콜 360을 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코스피 200의 콜 360 여기 지금 바닥이냐 아니냐 얘기입니다. 그 가능성이 그 정도 있고 요 바닥일 가능성은 그보다는 좀 많죠. 반이 넘습니다. 절반 넘게 뭐 한 50%에서 80% 정도는 여기 바닥이다 이래 보입니다. 지금 뭐 100%라는 말은 말씀 못 드리겠고 50%는 넘는다. 그리고 한 8, 90% 정도는 바닥인 것 같은데 좀 더 지켜보자. 뭘 지켜보냐. 지금 요 11선이 쭉 따라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일 되면 11선이 또 올라오겠죠. 그러면 요 11선이 깨지냐 안 깨지냐 5일선이 깨지냐 안 깨지냐가 1차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요 보리지밴드 중단선 21선이죠. 21선을 깨냐 깨지 않냐 이런 걸 봐야 되겠죠. 그리고 장중에 판단을 하려면은 지금 당장은 이 사모펀드가 굉장히 액티브하게 잘 움직입니다. 이 지수 방향에 따라서 외국인도 꽤 잘 움직였는데 지금 사모펀드가 꽤 잘 움직이고 꽤 잘 하더라고요. 요 이틀 산 거 가지고 요 위에서 다 팔아먹었지요.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틀 산 거보다 위에서 더 많이 팔았는데 잘한다는 얘기죠. 근데 밑에서 팔다가 다시 샀다. 그러면은 사모펀드가 어제 다시 샀죠. 금요일날. 그러면은 이거를 월요일날 보고 내일 보고 어떻냐를 판단해도 좋다. 그러니까 이 사모펀드의 하는 매매 방식이 언제까지 우리한테 좋은 지표로 쓰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일주일이 갈지 한 달이 갈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일단 좋은 지표로 쓰이고 있으니까 지금은 이 사모펀드도 지표로 좀 활용하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뭐 기본적으로 요 고점을 뚫고 올라갈 것이다. 뭐 주봉상으로 보니까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많죠. 주봉상에서 장대 양봉이 하나 나왔지요. 이거는 선물입니다. 그러면은 업종으로 볼까요? 업종으로 주봉으로 딱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장대 양봉이 주봉상에 나왔는데 바로 요 저점을 뚫고 내려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20주선 코스피 20주선을 지금 바닥으로 잡은 것 같고 요거를 뚫기 전에 지금 횡보 조정 후에 재차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게 내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참고하시고, 새벽이님 뭐 이번 달도 잊지 않고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매매 잘 하시고, 테마주를 건드시기 바라고, 이번 시장에서 올라오고 내가 가진 종목들이 수익이 나면은 수익 난 거를 갖다가 반드시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실현 안 하면은 글쎄요, 그 올라가는 종목을 잡으면은 굳이 실현 안 해도 되는데 그게 아니면은 어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요 고점을 뚫고 올라가면은 이제 우죽순적으로 막 올라가지 않을까, 그 돌아가면서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력들이 상당 부분 정리하지 않을까. 세력들이 정리할 때 정리당하지 마시고, 세력들이 정리할 때 같이 정리해가지고 현금화 시키시기 바란다. 그리고 기존 종목이 좋은 종목이면은 그 종목대로 들어가셔도 되고, 기존 종목이 그렇지 않다면은 이 종목 선정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가 많이 올랐지만은 더 가기는 하겠지만은 조정도 한번 거칠 때가 됐다 싶습니다. 조정도. 그 47년생 아저씨가 내가 그 한번 놀러 갔을 때 그 뒤인가 모르겠는데 금량을 한번 추천하더라고요. 금량 언제였냐면 요쯤이었습니다. 음봉이 막 나오고 있을 때 요쯤에 금량을 추천하더라고요. 그때 이분의 실력을 믿고 샀으면 따블 났지요. 근데 그분 실력을 아직 내가 못 믿나 봅니다. 주식 20년 했는데 내보다 오래 안 해놓으니까 아직은 내가 못 믿는 것 같아요. 그분의 매매 스타일은 한 번 사면 좀 오래 가지고 있는다. 뭐 오래라면 2, 3년 가지고 있는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분이 이것도 추천을 했는데 바닥 대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종목을 보기는 잘 보고 주식을 하기는 잘 하신다. 이런 생각을 내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도 내일 월요일부터 또 매매를 잘 하셔가지고 수익 나는, 비록 박사님은 개틀대고 있지만은 우리는 수익을 내는 뭐 그런 현명한 투자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